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최근 엠폭스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세계보건기구가 전문가를 소집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를 다시 선언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올해에만 아프리카에서 11,000건 이상의 감염 사례와 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빠르게 번지는 중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동반 상승했던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최근 급락장 속에서 주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리츠와 헬스케어 업종들이 급락장 속에서도 선방을 한 반면 실적 부진이 이어진 건설주는 낙폭이 커졌습니다. KRX 건설지수 이달 들어서 7.75%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보다 낙폭이 컸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최근 금융주가 잇따라 주주 환원에 나서면서 폭락장의 여파를 딛고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펼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상승 여력을 점치기보다는 하방 압력이 높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8일 나란히 0.4%대 내리며 폭락장 이후 사흘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 연구원은 시장 공포 구간이 저점을 통과한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과 연기금만이 저점 매수에 나섰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잔존한 가운데 연기금을 제외한 기관과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쉽사리 회복되지 못하면서 시장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형태라고 분석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해 잠시 후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한가를 넘어 텐베거의 수익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연일 강세를 보였던 쪽은 역시나 감염병 관련 종목들이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엠폭스 감염 사례가 늘어났다라는 소식 속에 진매트릭스 상한가, 녹십자 MS 상한가 안착한 후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컸던 건설 대표주는 오랜만에 시원한 반등 나서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주택시장이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이슈와 더불어서 해외 수주 기대감이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간밤 미증시 반도체주의 약세로 인해서 반도체 약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설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네, 전문가님들 중에서 전문가다라고 불리는 나도투자연구소의 최고의 전문가, 우리 수석 전문가 현성찬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사이에서는 워낙에나 사실 유명하시긴 하지만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도권 금융권에서 약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제 좀 많은 분들을 뵙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에 서게 된 현성찬이라고 합니다. 감히 여러분들께 혼란한 시장의 어떤 좀 방향성을 좀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방향타라는 가명으로 필명으로 여러분들께 좀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 뒤에 있는 혹시 이분 혹시 아시나요? 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 앨런 그린스펀 그 의장이신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분이 13번째 이제 그 페드의 의장이셨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글을 못 읽으면 생활이 불편하지만 금융을 모르면 생존이 어려워진다. 아, 여러분 혹시 이 얘기에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제가 20년 동안 금융권에 있으면서 이 얘기를 정말 절실하게 많이 느꼈거든요.
뭐 주식 투자도 그렇지만 사실 금융 상품은 요즘은 또 가상화폐도 난리죠. 한 번 잘못하면 그냥 원금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노후 계획도 아주 그냥 초토화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고 불과 한 이틀, 3일 전, 뭐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금융을 좀 알고 계신 분과 좀 금융을 좀 이렇게 좀 낯설어 하시는 분, 초보이신 분들이 얼마나 이게 수익률 차이가 크냐. 이게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방송에 나온 지 지금 한 3주 차가 되는데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게임, 이런 쪽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제 코스피가 무려 이제 20% 빠졌죠. 지금은 이제 뭐 한 15%, 14% 그런데 아무튼 박살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반도체는 더 빠졌죠. 반도체는 뭐 지금 완전히 나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헬스케어는 반면에 빠진 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 뭐 알테오젠, 뭐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바이넥스, 막 그런 종목은 지금 고점에 지금 딱 그대로 있죠. 그래서 헬스케어 쪽은 빠진 것도 없다. 마이너스 3%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충격이 없다는 거죠. 게임도 뭐 마이너스 5%. 네. 자,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금융을 좀 이렇게 아시고 그런 게 정말 중요하고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함께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한 20년 동안 이렇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소위 한 0.1%의 그런 자산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근데 이제 뭐 정말 이런 어떤 금융 지식이나 그런 경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말 한 99%의 거의 제 주위에 있는 그 여러분, 그 모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과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을 좀 친근하게 그리고 자세히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여러분들께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험난한 주식시장 저하고 함께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저하고 함께하면 어떤 부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제가 실제로 이제 올 초에 이제 한 2달 만에 이렇게 이제 대형주를 해서 시가총액 한 10조 정도 이제 안팎의 그런 회사로 해서 한 2달 만에 한 100%, 한 2배 정도 이상 되는 그런 타이밍을 여러분들께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을 드렸는데 보시면 이제 요런 이렇게 시점을 잡아내는 요런 타점을 잡아내는 그리고 이렇게 관리해가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모르는 분들은 저걸 어떻게 잡아내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감히 비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께 계속 이 비법을 계속 썰을 풀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을 마지막까지 다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비법 그런 자료를 드리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0년 동안 상위 0.1%를 위해서 살아오신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께서 이제는 99%를 위해서 살아가신다고 합니다. 안전한 대형주로 단 2달 만에 100% 상승률 만나봤다라는 거 방금 두 눈으로 확인을 하셨죠. 이제는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도 상위 0.1%로 뚜벅뚜벅 걸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요즘 사실 뭐 경기 침체가 오냐 아니냐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이 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님이 나오시지 않았던 월요일장을 보면 진짜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또 회복하는 모습 보면은 경기 침체가 아닌가 싶다가도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은 모든 투자자들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경기 침체는 일단 그래도 뭐 한번 오는 것도 괜찮죠. 아, 그래요? 기회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예.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저는 뭐 그렇게 경기 침체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 예. 네. 그러니까 대응하는 방법만 있으면 네.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정의를 요즘에 이제 제가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잘못된 정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가 와도 주식시장은 그동안 계속 상승했다. 막 그런 신문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경기 침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제가 마켓 이슈를 그냥 뭐 누구나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여러분들의 재테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핫한 부분들을 갖다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일단 경기 침체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 혹시 그 정의 아시나요? 네.
사전적으로 보면은 되게 정의가 되게 명확합니다. 2분기 연속, 2년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2분기 연속으로 GDP가 마이너스일 때 통상적으로 이제 미국 그 GDP를 갖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리세션이란 단어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디프레션 이런 단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R의 공포, D의 공포. 이 차이점이 뭐냐면 그 리세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이제 이렇게 지금 같은 최근에 좋았잖아요. 그렇죠? 이러다가 훅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리세션.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R의 공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D의 공포, 디프레션은 뭐냐면 그냥 이런 침체 상황이에요.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공황 있지 않습니까? 대공황은 이 R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D를 쓰는 거죠. 무려 이제 경기 침체가 한 10년 갔잖아요. 10년 이상 갔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알고 계시면 어디서 이렇게 술 한잔 하실 때 좀 좋은 소리 들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핵심인데 미국의 이제 분기별 GDP 성장률 차트입니다. 네. 근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분기 연속으로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때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되게 좀 건강하다, 정말 튼튼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다 보면은 대부분 다 파란색이에요. 다 상승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 번씩 하락하는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이렇게 2회 연속 하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경기 침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말고 2번 연속. 자, 그럼 이제 보시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그렇죠? 금융위기 때입니다. 예. 그리고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예요, 그렇죠? 2분기 연속. 심지어 이제 그 금융위기 때는 4분기, 5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였었어요. 5분기 연속으로.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는 2분기. 그리고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 부분도 22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뭐 이제 어떤 뭐 기사나 뭐 그런 데 보면은 뭐 이미 주식 시장은 그래도 간다라고 이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주식 시장이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오를까요, 내릴까요? 물론 앞일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런데 한번 과거에 어떤 우리가 주식시장만큼 어떤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도 좀 드물거든요. 물론 형태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면 보셨다시피 2007년에서 2010년 여기 이제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장이 반토막 이하로 빠졌죠. 자, 그리고 이제 20년 이제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때 박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금리 인상 22년이에요. 22년.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약 한 2년 전에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반토막 이하로 빠지고 대부분 이제 그 기술주들이 미국의 테크주들이 작살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슈레딩거나 어떤 그런 약간 좀 빅테크가 아닌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 헤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금리 인상, 급작스러운 급발진이죠. 급작스러운 그런 금리 인상이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이때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고 뭐 전 세계 시장이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지금 보시면은 30년 동안에 3번 있었어요. 그렇죠? 한 번, 2번, 3번. 30년 동안에. 근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보통 10년마다 한 번씩 그 주기가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되게 빠르죠. 경기 침체가. 자주 옵니다. 그리고 되게 터프해요. 보면은. 시장의 충격이 그리고 대외적인 변수가 많이 나타나요. 그렇죠? 코로나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침체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위기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기회겠죠. 그렇죠? 자, 이제 근데 다만 지금 상황이 조금 약간 그 되게 이례적인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금융위기다, 코로나다, 그리고 이제 뭐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빠진 건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라는 대부분 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호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비교적 호재를 앞두고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좋다고 막 이제 환호성을 지르다가 갑자기 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했죠. 침체 우려만으로 지금 시장이 폭락한 거예요.
되게 어뉴저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갖다가 그러면 지금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2007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리먼 브러더스가 망하고 시장이 완전히 박살난 건 2008년이거든요. 근데 2007년에 시장이 한번 크게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거죠. 전조 증상이. 반면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질병이 나타났으니까 시장이 좋다가 갑자기 빠진 거죠. 전조 증상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때는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한 번 빠진 데에다가 전쟁이 나오면서 이제 두 번 맞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침체에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적어도 지금이 전조 증상은 아닐까라는 부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 부정적인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위기는 그냥 위기로 끝나야 됩니까?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 지나보면 어떻습니까? 자,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그렇죠? 그리고 또 애플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날아갔습니까, 그렇죠? 10배가 이상으로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때는 테슬라였죠. 테슬라가 무려 15배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22년 이때 이제 경기 침체 이후로는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10배가 올랐죠. 그러면 이번에 또 만약에 침체가 온다 그러면 결국은 또 다른 기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고 나면 그다음에 시장이 리바운드를 갖다 크게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때는 고통스럽지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시장이 크게 리바운드 할 때 시장이 한 2배 오를 때 그러면 어떤 업종은 5배, 10배 오르겠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는 방송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저하고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께 있지만 결국 어떤 이런 부분을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이디어를.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침체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은 그러면 이제 제 견해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장이 과연 일시적인 조정일지. 지금 이 내용이 제가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 봐도 이 내용이 지금 가장 핫한 그런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시적인 조정이냐 아니면 침체의 전조냐라는 거죠. 당장 지금 시장이 지금 상태에서 반토막 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내년이나 그때는 그런 어떤 충격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럼 우린 그걸 갖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내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워렌 버핏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었는데 사실 이 경기 침체라는 공포를 기회로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워렌 버핏,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저희 방송 프로그램명이 상한가 로켓 배송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상한가를 넘어서서 10배거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을 우리 전문가님께서 들고 와 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의 장중 포착주 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중 포착주 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의 장중 포착주는 국제한 대형주인데요. 미국장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엔비디아를 따라가는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를 따라가는 한미반도체까지 포착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오늘 2%대에서 3%대의 약세를 보였는데요.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오늘의 히든 종목 이 세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네.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전문가님 종목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 한 11시 기점으로 해서 상승 추세로 완벽하게 돌아서는 모습이었더라고요. 네. 9월 23일에 키트루다 SC 제형 임상 3상 종료한다라는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전략을 취해야 할지 부탁드리도록 할 테고, 그리고 넥슨 게임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강세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오늘 실적 발표가 조금 영업이익 쪽에서 미스가 나긴 했더라고요. 이 종목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AS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먼저 이제 7월 26일 날 제가 이제 그 넥슨 게임즈를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 종목을 갖다 어떻게 포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월 초에 이제 텐베거로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포착이 됐는지는 제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월 26일 방송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넥슨 게임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죠. 22,000원에서 이제 3만 원을 갔으니까 이 짧은 시간에 시장이 박살난 거하고는 사실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넥슨 게임즈의 효과는 이제 이번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앞으로의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 그 게임의 어떤 효과가 단기적인 것보다는 되게 스테디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고 그렇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실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지금 어제도 그렇고 되게 좋은 흐름 보였는데 오늘도 뭐 어쨌건 끝날 때에도 되게 좀 나쁘지 않게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보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자, 넥슨 게임즈가 제가 이제 예전에 그렇게 대형주들을 갖다가 주로 할 때에도 텐베거 이제 그런 쪽을 투자를 갖다가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일봉보다는 이렇게 월봉을 보시는 게 좋아요. 월봉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한번 지금 추세를 완전 치고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렇게 소형주 그리고 어떤 테마주, 그러니까 테마라는 게 내용 없는 테마주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실적이나 그런 게 반영이 되고 좀 배경에 있는 그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 한 달로 끝나진 않습니다. 보통 경험적으로 보면 2달 그리고 보통 3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게임주하고 지금 헬스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기적이기보다는 어쨌든지 뭐 포스트 그런 바이든 그 이후에 이제 뭐 트럼프일지 뭐 해리스 뭐 아니면 뭐 해리스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어쨌건 그런 그 차기 어떤 헤게모니를 누가 차지하느냐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계속 좀 그래도 그나마 양호하게 실적이 나올 수 있고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말씀드린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 지금 이제 8월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끝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한 9월 정도까지는 적어도 갈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앞으로 계속 좀 제 방송을 갖다 봐주시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타이밍이 또 저가 매수할 타이밍이다. 그러면 또 포착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잘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서부 시대, 개척 시대 때 실제로 돈을 갖다가 번 회사가 이제 리바이스인 것처럼 지금 이제 바이오가 어떤 하나의 그 전환점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텍이 지금 이제 부각을, 각광을 받는 이유, 그런 새로운 기술이나 그런 것 통해서 특허에 대한 그런 이슈나 그리고 이제 IR에 대한 이슈나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회피할 수 있는 내용이 기술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게 첫 번째로 알테오젠이고 두 번째가 이제 리가켄 바이오 이제 그런 쪽인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멘텀이 물론 이제 9월 달에 이제 인상 종료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 발표가 또 내년에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모멘텀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일회성 모멘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제일 그 좋아하는 게 아파트가 좀 이렇게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은 어떻습니까? 이렇죠. 그렇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알테오젠처럼 모멘텀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의외로 상당히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조금 변동성이 좀 적으면서 그렇게 개인들이 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변동성 그러면서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처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보다는 지금 주가가 뭐 3배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사실 그냥 보유하면 됐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케어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저하고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제 뭐 알테오젠을 갖다가 오늘 그리고 또 이제 엊그저께 그렇게 타이밍을 한번 들어갈 만하다. 그럴 때는 제가 계속 타이밍을 갖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보면은 또 이렇게 한번 탁탁 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 나 좀 알테오젠은 좀 케어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이제 한 번씩 오시면은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 오늘도 지금 여기가 아니고 끝날 때 많이 올랐죠. 네. 그런데 일단 당분간은 또 간다고 봐야겠죠. 일단 지금 누가 보더라도 요거는 지금 돌파를 갖다가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적어도 시장이 약세고 시장이 약세지만 오늘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제 생각에는 알테오젠이 나쁘지 않아요. 선택으로서. 그리고 그런 타이밍이나 그런 타점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그리고 저하고 함께 방송을 보시고 그리고 저하고 함께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들이 다 좋았어요. 그렇죠? 다 좋았는데 오늘은 근데 반면으로 이렇게 지금 폭락한 반도체를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좀 나왔습니다. 예. 자, 폭락한 반도체. 그런데 하지만 아시다시피 끝없는 추락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가 있죠. 한 걸음만 앞서가면 된다라고 합니다. 10걸음 앞서가 봤자 피곤하기만 하죠. 그렇죠? 뭐
발걸음을 갖다가 이제 앞서는 게 아니고 늦게 가면은 오히려 그냥 이렇게 주식을 접어야 되죠. 예, 힘듭니다. 그런데 한 걸음 앞서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는 반도체를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법에서도 보면은 오늘 반도체 쪽이 슬슬 이제 어망에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반도체를 한번 좀 저가 매수로 좀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히든 종목이 일단 엔비디아. 보통 이제 미국 주식은 잘 얘기를 안 하시는데 일단 엔비디아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주가가 지금 박살났죠, 그렇죠? 예, 다들 좋다고 하는데 엔비디아 뭐 이제 100달러가 또 붕괴가 됐죠. 그런데 글쎄요, 이게 지금 과거에 이제 테슬라 있잖아요. 테슬라가 고점에서 무너질 때에도 아시다시피 여기서 고점을 치고 나서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한번 급락을 하고 나면 한번 전고점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하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지금의 엔비디아가 이 정도 부분에 어디에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엔비디아를 나는 130달러, 140달러에 샀어. 그러면 사실 좀 힘들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적어도 지금 100달러 이하에서 제가 뒤에서 이제 어떤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좀 자세하게.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를 대하는 자세, 우리가 어떤 쪽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갖다가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 정도면 뭐 100달러 이하에서 제가 이제 타이밍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떤 그 타점이나 그런 부분을 히든 종목에서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 요즘에 걱정 많으시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정도면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하이닉스를 갖다 이때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뭐 이럴 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제 지금 정도면은 관심을 갖다 둘만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이제 지금 헬스가 좋지만 지금 알테오젠이 좋지만 지금 막 사야 돼. 한 발 늦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고 제 생각에 뭐 알테오젠은 제가 또 타이밍을 잡아드리겠지만 지금은 뭐 내가 좀 현금이 좀 있고 내가 좀 만회를 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한번 하이닉스 그런 종목도 좀 지금은 타이밍을 잘 저울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한미반도체도 역시 뭐 얼마 전에 사실 이 당시에 그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뭐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뭐 지금이라도 뭐 빚내서 들어가라 막 그런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실제로 이때. 네. 아주 뭐 그러니까 그런 리포트는 되게 안 좋은 리포트죠. 근데 지금 정도면 한미반도체 괜찮을까요? 아무튼 히든 종목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슨 게임즈는 오늘 실적 발표를 내놓긴 했지만 앞으로의 실적이 훨씬 더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알테오젠 역시도 모멘텀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타점 잡는 거 그리고 꾸준한 케어는 역시나 많은 분들 필요하시죠. 그 케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매수가 범위, 손절가, 목표가까지 확실하게 말을 해주십니다. 함께 공부하시면서 상승 방향으로만 뚜벅뚜벅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네. 정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텐베거로 갈 수 있는 종목은 무조건 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이 떡잎을 되게 잘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쵸. 떡잎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감출 수 없는 게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채기 감출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간질간질한 그 느낌. 또 그리고 어떤 사랑에 빠졌을 때 사실 그 사랑의 감정을 사랑의 눈을 감출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텐베거를 갖다가 어떤 지금 대비해서 기업이 크게 좋아질 기업 그리고 주가가 크게 오를 기업 과연 그거는 어떤 선천적인 재능으로 타고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 여기 계시는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 재능을 선천적으로 타고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마 텐베거를 찾는 방법을 본인만의 방법을 이제 알고 계시는 거죠. 어떤 지표를 보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나도 우리도 그런 걸 갖다가 좀 알아챌 수 있는 좀 쉽게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의 한 뭐 10년 정도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제가 쭉 어떤 기업들이 그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나 그런 부분을 살펴봤는데 역시 있긴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HLB라는 종목 여러분들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지금 주가가 3배가 지금 3배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까? 3만 원 대비해서는 뭐 한 4배 정도 올랐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텐베거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그 텐베거 비법, 텐베거로 갖다 포착하는 법 거기에서는 이게 언제 나왔을까요? 자,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기관 수급 그리고 외국인 수급 거래량 이렇게 지금 3박자, 4박자, 4박자가 이렇게 지금 딱 그 맞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역시 올해 되게 좋았죠. 그렇죠? 지금은 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수페타시스 역시 앞에서 보시는 그런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이 크게 늘어가는 시점, 이런 시점이에요. 이런 시점. 이런 시점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텐베거 공식에 이렇게 포착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갖다가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는지만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결국은 텐베거를 상승 초입에 좀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좀 직관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네. 여러분 혹시 약간 좀 베토벤 비슷하게 좀 생긴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하이먼 민스키라는 분이고 아마 이 차트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언제 많이 나왔냐면 카카오 이제 많이 이제 좀 뭐 카카오로 손실 보신 분들도 많으신데, 자 우리 카카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카카오가 좋대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카오가 뭐 2만 원, 3만 원 그때 좋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카카오가 거의 고점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막 언론에도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환상과 그런 탐욕 그런 부분이 있을 때가 아니고 주식이 이제 우리가 그럼 텐베거를 갖다가 시세 초기라 그러면 언제냐 하면 이런 시기예요, 이런 시기. 이런 시기. 주가가 바닥에서 처음으로 탁 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 이런 시기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하이먼 민스키라는 경제학자가 이 시기를 갖다가 이륙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륙 시기가 어떤 거냐 하면 기본적으로 주식이 처음에 이제 수면 아래 있을 때죠. 수면 아래 있을 때. 그러니까 잠잠할 때,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을 때. 이때가 사실 수익률은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몰라요. 그래서 또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현명한 투자자들이 이제 이 시기를 갖다가 찾게 되지만 사실 일반적인 투자자들에게 이 시기는 결코 쉬운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렇게 기관 투자자가 급속히 유입될 때, 이때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때에는 투자 횟수도 빠르고 아까 보셨다시피 수익률이 갑자기 이렇게 확 튀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그런 투자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우리 뭐 텐베거 기법도 모르고 그리고 보통 뉴스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 많은 안타깝지만 대중 투자자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이번에 높게 잡았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런 이륙 단계 앞에서 말씀드린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그 단계 결국 특징이 있더란 말이죠. 어떤 특징일까요? 첫 번째는 일단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이먼 민스키라는 경제학자가 얘기를 했다시피 기관 투자자가 급속히 유입되는 시점이에요. 즉 수급이 확 바뀌는 시점이라는 거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나 물렸어. 그 가격에 10,000원에 물렸어. 10,000원만 되면 팔 거야. 막 그런데 어느 순간 10,000원을 갖다가 확 뚫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들은 뭐 대거 매도 그리고 이제 뭐 기관 외국인 큰 매수 수급이 완전 바뀌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당연히 거래량이 폭증하겠죠. 그래서 수급과 거래량.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잘 되는 기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매출이 늘든지 아니면 영업이 늘든지 이익이 늘든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재무제표에서 어떤 부분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 부분도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 결국은 차트도 중요하다는 거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듯이 마찬가지예요. 텐베거 종목은 되게 자주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이제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종목들은 많은데 여기서 보면은 기술적 분석상 이거는 지금 대세 출발점이 아니야라고 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결국 이 부분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네 개를 갖다가 다 만족하는 방법,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식들을 이렇게 상승하는 시점이 어떤 초입에 그런 잡는 그런 법인데 중요한 점은 이제 그거죠. 그래 이런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방법을 갖다가 내가 그러면 텐베거를 갖다 포착을 하는데 막 한 5일 걸리고 10일 걸리고 그러면 그 사이에 다 올라 있거나 막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니고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좀 직관적으로 이걸 갖다가 딱 포착하는 방법, 그 방법이 템베거의 공식이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법 자료집에 보면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이 담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결국 뭐 이런 그런 수익 인증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하이닉스도 그랬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도 그랬는데 그런 수익률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이런 비법을 갖다 알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인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십니다. 네,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점에서 정말 쉽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쉽다라는 점은 꼭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상위 0.1%를 위해서 만들었던 기법 자료를 오늘은 모든 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아까 한미반도체 얘기를 해주시면서 네. 고점에 빚을 내서 사라라는 이런 리포트가 있었다 네. 하시면서 이건 좀 나쁜 리포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좋은 리포트도 있을 거고 제일 좋은 리포트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제일 좋은 리포트를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보시면은 이제 뭐 땡땡 그런 사이트에 그런 증권 뉴스에 보면은 많은 그 리포트 내용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거기에 그걸 올리겠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 좋은 리포트가 있고 안 좋은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그런 좋은 리포트를 갖다가 고르는 안목, 결국 이제 이 부분도 그럼 리포트를 갖다 볼 때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애널리스트 그 리서치 하우스 있잖아요. 리서치 센터, 리서치 하우스. 이제 그쪽에 어떤 센터장이라고 팀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많은 팀원, 애널리스트들이 여러분들께 이제 팀장한테 아침에 리포트를 갖다가 내가 어제 쓴 리포트입니다. 그러고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팀장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거예요. 팀장이 바라봤을 때 그래? 그러면 그 리포트 한 10개, 20개 중에서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팀장이신데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안건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채택을 하실지 그것처럼 리포트를 갖다가 보는 데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으로 누구나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과연 그게 어떤 요소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이죠. 오늘도 제가 이제 아침에 저하고 이제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께 웹젠이라는 종목을 갖다가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렸는데 다만 이제 알려드리면서 이 종목은 거래량이 너무 작다. 그런 것도 하나의 조건이에요. 거래량이.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아야지 그 종목이 뒤에 이제 기관, 외국인 그런 쪽이 큰 손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거래량, 거래대금이 작은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들어가기에는 마치 이제 너무 좀 리스크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래량, 거래대금도 하나의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럼 뭘 봐야 될까요, 도대체? 매일 나오는 수백 개의 그런 증권사 리포트, 그중 무엇을 투자해야 될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간략하게 좀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이제 6월 26일자 같은 경우도 아침에 보시면 리포트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뒤에도 지금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20페이지, 30페이지 그렇게 되는 이제 리포트 자료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독 이 리포트가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입니다. 그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동국제약이에요. 동국제약. 이날 시장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동국제약이 아침에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그동안 계속 내려왔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날 하루에 고점이 14%예요. 끝날 때에는 11%로 끝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어떤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갑자기 확 튀어오릅니다. 결국 그런 거 갖다가 고르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에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그거 갖다가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이게 사실 강의가 되게 긴 강의입니다. 이제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침에 한 뭐 서너 시간 걸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 응용할 수가 없겠죠. 아침에 이제 하루 10분. 제가 보통 8시 30분이면은 이제 말씀을 드려요. 오늘은 이 종목이 이 리포트가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거 갖다가 이제 포착하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리는 비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되게 긴 내용인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는데 이제 시청자 모든 분들께 오늘 또 이벤트를 통해서 그렇게 또 그런 비법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착순 30분께, 30분께 일단 비법 USB를 지금 드리는데 이 내용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그런 방법들과 그리고 뒤에 또 말씀드린 그런 방법, 총 3가지 방법과 플러스 알파, 차트 보는 법,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해서 여러분들께 이 USB 여기에 지금 담아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 자,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또 공부방에 오시면 또 예, 또 드립니다. 또 나름. 예, 그러니까 이제 오셔서 여러분들도 더 이상 헤매지 마시고 비법을 갖다가 알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차트 비법 자료에는 기본적으로 총 15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는데 15개 강의 이제 중에서 말 그대로 이제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비법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주로 차트를 갖다가 어떤 차트를 갖다가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시면 한눈에 추세를 파악하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들께 혹은 이제 방송에서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에서 주식시장 이제 누군가 막 주식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주식을 갖다가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갖다가 물매기기 위한 건지 고점에서 본인이 털고 나가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자, 그런 내용이 이 책의 가장 1강에 있습니다. 남들은 비법이라고 말을 갖다 안 해주는데 저는 그냥 1강에 그냥 프리하게 딱 털어놓습니다.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월간 차트하고 주간 차트를 갖다 읽는 법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어떤 국면마다 아, 지금 내가 이런 국면이니까 이 주식을 갖다가 더 사야겠네. 아유, 털고 나와야겠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의 1강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누구나 이제 말을 안 해주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비법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으십니다. 네, 하루에도 수백 개의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리포트는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지만 어떤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좋지 않게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무려 15년 동안 어떤 리포트가 좋을지 연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연구의 결과가 바로 여기 USB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선착순 30명께 이 USB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잘 꺼내지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나도투자연구소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걸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20년간 0.1%를 위해서 살아오신 그 기법 자료 모두 다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이 자료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네.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손실을 볼까 봐서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또 아무것도 하지 않자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데 그렇죠. 또 무슨 일을 또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무슨 일을 하자니 또 손실이 날 것 같고 그렇죠. 진짜 사면초가에 갇히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손실 보지 않으면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아울러서 오늘은 일단 이 히든 종목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의 그 히든 종목 여러분들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좀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핵심적으로 좀 말씀을 갖다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만나볼게요. 네, 그러면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힌트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 반도체 관련주 들고 와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히든 종목일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히든 종목 들고 와 주셨는데 역시나 반도체 관련 종목이더라고요. 8월 28일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잖아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전략 짜가야 될까요? 히든 종목 한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팔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야 되지 않겠느냐. 뭐 하고 이제 그런 논란들이 많고. 지금 미국의 지금 투자 전략가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목표가를 갖다가 상향하고 이제 그런 데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180달러의 그런 상향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엔비디아를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사실 알기 어렵죠. 근데 제가 보기엔 적어도 지금은 한 번 정도 엔비디아를 갖다가 사볼 만한 시기가 거의 다가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그동안에 계속 뭐 헬스케어, 뭐 게임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내가 만약에 좀 스마트머니를 갖다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디를 들어갈까? 지금 한껏 올라있는 헬스케어를 지금 막 들어갈까라는 것보다 그래? 아니 엔비디아가 폭락했어? 뭐 하이닉스가 폭락했어? 그럼 이쪽으로 한번 지금 좀 잡아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이제 AI가 창출할 서비스가 무려 100조 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조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100조 달러라고 그래요. 13경인 거죠, 13경. 네, 그러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어떤 이 회사,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은회사, 예, 그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물론 엄청나게 크죠. 근데 지금 이런 서비스의 가치를 봤을 때는 과연 이 회사가 지금 사이클이 완전히 끝난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물론 이제 이달 말에 이제 그런 실적 발표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있어요. 블랙월에 대해서 어떤 그 신제품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지연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제 독점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무언가 지금 내용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노이즈가 있지만 결국 지금 이전의 제품들에서 실적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예, H1000 이런 제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충분히 그 어떤 블랙 지금 신제품 그걸 갖다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그만한 지금 독점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쨌건 이달 말에 그런 실적이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도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단계가 있어요. 설령 이게 끝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3분의 1이 날아갔는데 지금 같으면은 좀 어떤 반등의 시기를 갖다가 볼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매수가 이런 범위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언저리인 것 같아요. 이 언저리 거의 임박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낙폭과대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 생각에 이 종목은 지금 이제 되게 논란이 많고 여전히 그런 종목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경쟁사가 이제 그 자사주 웨이브 갖다 발표를 하고 물론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쟁자 노이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15만 반등 시 20만 여기가 아마 맥점이 되지 않을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의 어떤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되게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N사보다는 물론 반등의 여력이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도 오를 때는 또 화끈하게 오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또 이제 저와 함께 공부방에 오시면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만약에 누군가 어떤 멘토를 갖다 여러분들이 좀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될까라고 이제 보면은 결국은 이거 같아요. 만날 때는 누구나 다 화려하게 만날 수 있지만 결국은 헤어질 때가 결국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하고 이제 어떤 멘토를 갖다 만나서 만약에 헤어졌는데 계좌에 진짜 여러분들이 생판 잘 모르는 그런 회사의 그런 주식들로 채워져 있을 때 그리고 손실이 막 커가지고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 그때는 정말 난감하죠.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독립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떤 그런 멘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좋을지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중대형 우량주 눌림목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을 많이 채워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도 이 매수가까지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질만 나게도 종목명은 정확하게 이거다 짚어주진 않으셨거든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의 히든 종목 배송 출발했습니다. 꼼꼼하게 배송 잘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핵심 정리로 이어가 볼게요.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일시적 조정과 경기 침체 예측 사이에 줄다리기가 가장 필수라고 합니다. 옥석을 잘 골라낼 수 있는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 공략법 배워봤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과연 텐베거의 기적을 이룰 수 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 10분만 투자해서 10배거를 이뤄낼 수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심지어 리스크는 적게 가져가면서도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기법을 바로 이 USB 안에 담았습니다. 지금 현재 선착순 30명께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빨리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